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투자 팁 강의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정배열 종목에 대해서 열띤 강의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정배열했으니까 이제 역배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좋아요. 우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어제 지난주에는 이제 정배열 부분들 했으니까 역배열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스튜디오 안에 어느 분께서는 증권 경제 방송을 하면서 오늘에서야 증권 계좌를 텄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지 밝힐 수는 없어요. 카메라 감독님이라고 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걸 만드셨어요? 했더니 저희 누나가 어떤 종목으로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마디 더 했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부분을 누리신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한 거예요. 역배열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이에요. 그죠? 낮아지는 구간이라 함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이 꾸준하게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체될 때가. 그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고 하락 추세라고 하고 비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배열 종목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이게 왜 못하느냐?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거. HLB. HLB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배열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정배열 구간에는 엄청나게 올라요. 요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요게 한 500% 돼요. 500%. 요게 500%짜리예요. 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수익률이 상승이 500%가 뭐야? 700%짜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요 시기까지가 약 한 1100%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정배열이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꺾였어요. 꺾여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역배열이 됐어요. 역배열이. 그죠? 역배열로 지나고 완전 역배열이 되었는데 이런 앞불사.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주식을 턱하니 산 거죠. 이유는 하나. 우와, 15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원까지 빠졌네? 그러니까 사신 거죠. 그리고 난 위에 올라가니까 그래 좀 올라가네. 좀 더 기다려볼까? 좀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로 반전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난 겁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그것을 카메라 감독님의 가족분은 대박의 수익을 낸 거죠. 이것 때문에 배 아파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운이죠. 운. 이런 것들을 꿈꿔오면서 역배열 종목군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세는요. 정배열 구간에서 나는 거지 역배열 구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신라젠 역배열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인데 뭐 반등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역배열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배열로 완전하게 돌아섰을 때 흐름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목 하나 아무거나 한번 봐볼까요?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ICD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정배열 구간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박스를 기록하고 나서 역배열로 빠졌어요. 역배열로 빠지고 난 이후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요. 이 오랜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정배열로 만들어졌을 때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종목 하나 더 있을 거예요. KMW.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정배열 권역에 있다가 장기 평선을 깨지 않고 나왔던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정배열 권역에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는 HLB 같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정배열 되어진 종목군들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랩했으며 하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죠. HL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이렇게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역배열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에요. 즉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아요. 이평선을 모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횡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이든 추세를 반전시키든 아니면 밑으로 빠지든 그 부분들은 수급이 결정되겠죠. 성장성이 좋거나 하게 된다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배열 권역에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느 분 한번 약 올려야겠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 고점 자리 때까지 흐름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큰 박스로 가느냐 아니면 요 작은 박스로 가느냐, 요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동평균선에 밀집을 시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방향성이 나오게 돼요. 정배열 전환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거래만 해야 되고 투자적인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죠. 어떤 거? 배당 투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업은행.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2,000원. 사시라고. 배당 투자니까. 왜? 빠지면 빠질수록 싸니까 얘는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5%대 이상 배당 나올 거예요. 아마 6%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사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배열 권역이니까 나는 그냥 팔래.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팔든, 아니면 난 배당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서 끌고 가서 큰 박스가 시세 나중에는 이평선이 모이고 할 거 아니에요. 쭉 시장 흘러가면. 그리고 난 위에 정배열 봤을 때는 큰 시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역배열 종목군들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술적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오늘 요거 갖다가도 1시간 내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거래를 여러분들이 되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단기 거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사실 이 단기 거래는요, 기업의 실적, 뭐 성장성, 뭐 다 무십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수익만 주면 그게 우량주고, 나한테 손실 주면 그거는 잡주예요. 삼성전자라도 손실 주면 잡주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트레이더들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수급적인 논리의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단기 거래의 기준은요. 단기 이동평균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뭐 5일선, 11선, 21선이 있죠. 그러면 보통 11선은 빼고 5일선과 21선을 단기 거래의 기준 이평선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5일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단기 거래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예측 매매가 좀 가능해야 돼요. 그건 좀 더 숙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5일선과 21선에 대해서의 기준 방향성을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볼 수 있는 거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1선이 방향성이 돌아서게 되면 보통 20거래일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방향성이 꺾이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 나왔으니까 장기 이평선은 다 그냥 없애버립시다. 장기 이평선은 없애버리자. 근데 제가 이게 단기 거래 참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단기 거래 조장하는 것 같아서. 자, 흐름은 5일선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선의 방향성을 보고 그러면 보통 21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 20거래일 이상 정도는 방향성이 유지가 돼요. 역별도 마찬가지. 21선이 꺾이게 되면 최소 20거래일은 꺾여서 내려와요. 20거래일 넘죠? 그죠? 방향성이 21선이 돌려서게 되면 20거래일 정도는 추세가 유지가 돼요. 물론 딱 20일 딱 그렇게 정해지진 않죠. 조금 더 부족할 수 있고 며칠 부족할 수 있고 며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1선이 깨질 때 확실하게 이탈되는 시점까지 보게 되면 23거래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1선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5일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아섰을 시기를 보는 게 바로 이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를 보게 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드렸던 원익 IPS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원익 IPS. 원익 IPS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21선에 있어서 돌아섰고 5일선 돌아섰죠. 근데 21선은 방향성이 안 돌아섰어요. 계속 꺾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건 보지 마세요. 왜? 5일선은 돌아섰지만 21선의 방향성 계속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위로 돌렸을 때 요럴 때 보는 게 더 낫죠. 그죠? 리스크 관리 자리 때 20선 깨면 매도하면 되고. 그럼 그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시간이 약 20거래일인데 요거는 16거래일 만에 깨졌네요.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 세워주게 된다라면 5일선이 넘어가고 21선의 방향성이 생겼죠. 그럼 최소 20거래일. 지금은 20거래일 훌쩍 넘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2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마 IT 섹터들이 다 이럴 거예요. 테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지만. 테스도 똑같죠. 51선, 이 5일선에 있어서의 방향성,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보세요. 조정 시에는 매수, 21선 이탈 시는 짧게 그냥 손절 친다라는 거. IT 섹터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한 번쯤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원익 머티리얼즈 한번 볼까요? 원익 머티리얼즈 5일선 깨졌죠? 21선 돌아섰죠? 요거 깨지고 난 이후에 아마 이렇게 하고 나서 돌려 세울 거예요. 5일선 이렇게.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익 QNC도 있을걸요?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이 자리 때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21선 깨면 여기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시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거는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수익 관점으로 보든 하게 된다. 이건 오늘 샀다가 뭐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샀다가 며칠 보면서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방향성을 보자는 얘기예요. 5일선과 21선에 있어서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 그렇게 된다라면 수익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21선 깨면 그냥 손절을 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 요 부분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들을 좀 다 이해가 되게 되면 제가 그때는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방송에다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좀 더 하려고 하니까 끝내려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